한국이 코로나 시대를 위한 경제학 개론을 개최했다. 아시아 전역의 경제, 시장, 정책 기반 등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이며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윌리엄 패색의 기준에서는 한국이 이 시대의 경제적인 부분의 롤모델 국가인 듯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게 경제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라 표현할 정도로 지금 우리의 행보는 아주 대단히 유난히 뛰어나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는 아시아 전체와 한국을 잘 알고 있고 동시에 제3자의 시선도 가지고 있기에 그의 의견에 대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는 미국 포브스지를 통한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가 여전히 실존적 위협이라는 메모를 받지 못한 것 같아 보일 정도라는 위트 넘치는 표현으로 오미크론 변종은 세계 성장의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국가인 한국은 선진국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한국이 13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로 2021년을 마감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과거에도 회의론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그 지역의 가장 안정적인 재기를 선보였고 2008년과 2013년 월스트리트 최악의 폭락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긴축적인 부분도 역시나 피했다면서 이제 이런 한국은 팬데믹에서도 유능하고 민첩하게 대처해야만 상위 12위권 경제가 더 번창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역시 거의 모든 곳에서 감염자 급증을 겪고 있으나 백신 예방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완화 기술에서 한국은 전염병에 맞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대처한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들보다 더 확고한 입장으로 코로나 시대에 진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 필요도 없었고 양적 완화라는 토끼굴에 내려간 적도 없다는 부분을 주목하는 필자입니다. 또한 현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의 정책 기반자들은 4%대의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5,200만 국민들이 3월 9일 선거를 통해 국가 지도부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필자는 한국의 대통령들은 단 한 번의 임기만을 수행하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곧 새 정부에 정권을 넘겨줄 것임을 의미하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국은행과 재정부 관리들은 경제성장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역시도 경제 부분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면밀히 보고 투표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필자의 지적처럼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은 비단 경제 부분과 수출 분야만은 아닙니다. 팬데믹 시대가 강제로 앞당겨버린 미래 시대에서도 대한민국은 추종받고 있는데요. 그 분야는 바로 비대면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 카레두긱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고 그 결과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는데 5G 강국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의 개발 및 적용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다면서 기존 대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이 된 대한민국은 다가올 비대면 시대를 위해서도 잘 준비되었다 극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비대면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5G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이 분야에 있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국가이며 따라서 5G 코리아 파워 타이틀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현재는 5G를 넘어 6G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비대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국가라는 평가인데요. 현재 한국 정부는 비대면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상 속의 비대면 서비스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분야도 의료, 교육, 비즈니스, 생활 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 및 유통, 정보 및 보안, 운송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으로 다채롭고 이를 주도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컴퓨터산업진흥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은 비대면 기술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이라면서 콘텐츠 체험 플랫폼, 맞춤형 VR 재활 프로그램, 교통사고 PTSD VR 디지털 치료기, AI 음성인식 로봇과 결합된 통합 외화관리 시스템, 인공지능 아트, 교육 플랫폼 등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과 혁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종식의 그날 자유로운 해외여행으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가장 많이 듣게 될 이야기는 아마도 오징어 게임 BTS겠지만
있지만 비대면 첨단 기술 선도국 한국에서 왔냐는 이야기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이런 잠재력 평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혈류를 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어권 통신 전문 매체 미디어세트가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한국은 EU와 손잡고 대륙 간 5G 위성 통신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는데요. EU와 개발한 다중 네트워크 시스템은 5G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새로운 시스템은 위성망을 활용해 5G 기지국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5G망에 비해 더 넓은 신호 범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기술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디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 교통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마트로스키 스퀘어에 설립될 이 주차장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번호판 인식, 주차 요원 없는 주차 관리와 차단기, 결제 단말기, 그리고 출입 통제 및 통계 자료 관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은 현재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의 공무원들을 위한 디지털 정부 개발 과정을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 7개국의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수하여 한국의 디지털 정부 개발 모범 사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 손잡고 IT 분야에서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IT 교육을 개선하며 통신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공동 노력의 결과로 양국 간의 협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우즈베키스탄의 매체 유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비교적 늦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에 발맞추어 왔고 이제 그들의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되었다는 이 기사는 전자정부 분야에서 인정받는 리더 한국의 기술은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런 혁신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UN 혁신평가에서 반복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남미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국가 위상은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요. 콜롬비아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마리아 지메나 롬바나 비알바는 콜롬비아가 본보기로 삼을 국가로 단연 한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 기회는 지구상 어디에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식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면서 콜롬비아의 국제화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첫째,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화를 통하여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 둘째, 미중 패권 다툼의 심화로 점점 양극화되는 시나리오. 셋째,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로 인한 자원의 재배치 등을 꼽으면서 콜롬비아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핵심이며 그 본보기 국가인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콜롬비아 매체 포르타폴리오의 칼럼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오징어 게임 잘 봤다는 인사를 받게 되고 BTS 팬이냐면서 스스로 아미 인증을 하며 자기들이 더 행복해할 외국인들을 만나게 되고 첨단 기술 국가에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될 것인데요. 즉 우리는 이렇게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의 국민이기에 이런 반가운 인사와 부러움의 시선을 참 많이 듣고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